우리 지난주에 쉬는 시간 끝나고 주가 수강까지 다 끝나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파이썬 표준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을 오늘로 미루기로 다 같이 결정을 하고 그 업보를 오늘 이제 같이 경험을 할 시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창컴 수업의 시작점을 맛보고 바로 이제 추석 연휴로 접어들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은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충전 시설이 그렇게 원래 일반 강의실이라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론 시간에는 이제 뭔가 직접 여러분이 코드로 해야지만 하는 막 과제가 이론 시간에 막 나간다든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해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서 이제 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연히 엔터 치면 지금은 예를 들면 3이 출력돼야지 같은 식으로 구경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만 실질적인 파이썬 코드들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 전 설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항을 몇 개를 나눠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미안한데 추가 수강으로 12명이 우리가 신청했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11명 친구들은 이제 오픈톡방에 들어와 있거나 이미 저한테 학번을 불렀거나 등등의 사유로 제가 LMS에 미리 등록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친구가 제가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기계과도 아니고 그때 저한테 서명을 받아갖고 갔는데 그 친구의 이름만 제가 알고 있지 그 친구의 학번을 제가 모르는 상태라서 LMS에 등록을 못했어요. 그 친구는 순수히 제 탓으로 이 설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학번을 보내주시면 이따 제가 여유 있을 때 LMS에 등록을 이번 주 안으로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61명 중에 35명이 응답을 했고 요걸 살짝만 확인을 해보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LMS에 딱 이런 식으로 지금 게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거 보면 일단 오늘 거 이론 수업용 자료랑 실습 수업용 자료 두 개를 다 1차 시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연강이니까 1차 시 자리에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해갖고 미리 들고 있어야 될 만한 것들 수업 자료 등등 걔네들을 1차 시에다 다 몰아넣고 2차 시에는 여러분이 그 수업 끝날 때 아니면 나중에 뭔가 제출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으면 2차 시에다가 몰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할게요. 그래서 2차 시에는 지금 이따가 실습 끝나고 여러분의 느낀 점을 제출하는 곳 하나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과제로 지금 등록이 돼 있고 다만 배점은 0점으로 해서 해둔 상태입니다. 더워요.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지난주 그렇게 해서 시작 전 설문 있었고 그래서 지금 41명이 응시를 했어요. 이게 마감 이후에도 응시를 할 수 있군요. 지금 여러분 혹시나 단순 변심이 생겼다면 지금 바꾸시면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항목은 미리 보기 하면 항목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 외국인 친구들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인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문항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따 통계에는 나오지 않을 건데 대충 여러분 제출한 거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뭐 영어를 더 잘 쓴다, 중국어를 더 잘 쓴다, 말레이어를 더 잘 쓴다 그런 식의 응답이 한 표 내지는 두 표씩 들어있었어요.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한국어를 제일 잘하니까 무응답으로 낸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보통 공대 교수님들은 수업자료 만들 때 영어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걸 매번 그 번역기에다 집어넣어서 이게 과연 영어로 잘 번역이 되나를 테스트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맞춤법 검사 같은 거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한국어 내용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신경을 써서 수업 자료들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1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었고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수업 표준 환경은 일단 여러분이 윈도우스 10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도 윈도우스 10이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파이썬 3.10.7을 설치한다라는 거를 상정을 해서 이게 되게 치사한 게 분명 지난주 목요일엔 3.10.6이 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지난주 수업자를 만들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까서 보니까 버전이 한 단계 올랐더라고요. 지난주에 설치한 친구들은 다시 깔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오늘의 최신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뭐 요거 좀 더 낮은 버전 써도 됩니까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 버전은 일단 그렇고 운영체제는 우리가 나중에 후반부에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이 윈도우스 노트북을 쓸 때랑 맥북을 쓸 때랑 그다음에 리눅스 계열의 뭔가를 쓸 때랑 살짝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야 되는 코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어떤 운영체제를 쓸 수 있나 복수 선택으로 여쭤봤던 거고 요거 내용은 이따가 객관식은 통계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목요일 퇴근 시간 우리가 지금 실습실을 옮기는 거에 실패를 해서 원한대로 연강 30분 쉬는 시간 없이 연강으로 가고 그렇다 보니까 정규 수업 시간 끝은 19시 정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나 조금 더 나 파이썬 좀 더 해보고 가야지 오늘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가 과연 존재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이 문항을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자 나는 19시에 칼같이 퇴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버타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뒤에 막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다 그래도 뭐 30분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난 그 여유 시간을 공창컴을 위해 할애하고 싶진 않다. 아무튼 나는 19시에 바로 나갈 것이다 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보를 한 거죠. 저한테 만약에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실습의 최종 목표를 아슬아슬하게 좀만 더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타이밍에 내가 조금 더 실습실에 앉아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만약에 이런 의견이 조금 있고 몇몇 친구들이 남아있다면 이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실습실을 쓰는 건 또 미리 신청을 좀 해둬야 되거든요. 정규 루트를 밟으려면.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협의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이게 0명이면 그냥 칼같이 그냥 문 닫아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혹시나 존재할 수 있을까 해서 2번 항목으로 해서 적어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주로 객관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객관식 문항 하나씩을 가지고 여쭤봤어요. 여긴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이 학번 같은 경우 우리 기계과 들어오기 전에 초중고 시절에가 되겠죠. 등등 해서 우리 수업 지금 수강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백지 상태인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취미 유튜브 영상을 본 적 있다. 좋은 거 많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방과후 활동 같은 걸 해서 내가 파이썬 깔아보고 뭐 스크래치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등등 설치해보고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내 목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본 적 있다 정도가 만들어 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과제가 아니라도 내가 뭔가 이게 되면 적어도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혼자서 머리를 써가면서 구글에다 검색해 가면서 직접 프로그래밍에 도전을 해왔고 딱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 드디어 제출할 수 있게 됐을 때 뿌듯한 하루였어라고 즐거움을 체감해 본 친구가 있으면 기뻐의 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 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창컴이 첫 수업이긴 하지만 엔간하면 하루 3시간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시간, 많은 여유를 할애해 가면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성공해 본 친구가 있나? 또는 이제 우리 요즘은 좀 시들시들하긴 한데 이제 학부 딱 들어와서 프로그래밍 배운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간단한 게임 같은 거를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데다 올려서 그 별점 이제 5.0 같은 거 이제 받아가지고 뿌듯해하는 친구들이
매년 한두 명 정도는 있었어요. 올해도 여기 앉아 있을지는 한번 이따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 컴퓨터에다가 강제로 설치를 해서 내 의도를 그 사람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본 적이 있나, 따봉을 받아본 적이 있나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 마지막 4번에다 체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나왔으니까 지식이 나와야겠죠. 자, 자신의 현재 지식 수준. 요즘은 노베이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래서 전혀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없다라고 체크한 친구들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도 이제 변수가 뭐네, 함수가 뭐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토의를 하면서 전반부를 보낼 겁니다. 그런 변수랑 함수 여러분 미적 시간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변수가 뭡니까? 변수는 사실 배우기가 딱 집어서 배운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아마 함수는 배운 적 있겠죠. 함수가 뭡니까? 함수하면 뭐가 다른 단어가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대수적인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아마도 여러분 정의역이니 공역이니 치역이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겠죠? 그러면 그게 튀어나오면 함수는 이제 1대1 관계라든가 그런 단어를 아마 같이 들어본 적 있었을 겁니다. 수학 시간에. 다들 지금 처음 들어봤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요즘은 안 배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수학 시간에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공창컴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등장을 할 예정이고, 여러분이 그런 프로그래밍에서의 저런 단어들이 수학에서의 단어랑 살짝 다르게 존재는 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요 1번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래밍 환경, 예를 들면 파이썬이나 자바라든가 등등 안드로이드라든가 에서 자주 적게 되는 문장 10가지 정도를 내가 읊어볼 수 있다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은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를 들어 4번 봅시다. 요 백슬래시예요. 요 물음표랑 같이 있는 그 슬래시가 아니라 뒤집혀 있는 친구입니다. 백슬래시 0의 0이 팔진수라는 거를 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수양을 쌓은 친구들은 아마도 뭐 당연하지 하면서 4번에다가 체크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공 수업, 컴소 수업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거긴 이제 100명 정도가 수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명 내지 3명, 한두 명, 3명 정도까지가 요 갓에다가 체크를 하고, 요즘 이제 여러분 기계과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정시 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학생분이 뭐 등등 그런 것들로 입학한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요 4번에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번 우리 62명 중에 41명 중에 몇 명이 갓에다가 체크를 했는지는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중 선택이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수업의 스타일 중에 당신들의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나, 요런 걸 좀 더 중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거는 이제 이따 통계에는 안 나올 거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내지는 요 설문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저한테 얘기해 달라 했었고, 이거는 오늘 아까 전에 아침 시간에 읽어보니까 그럭저럭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설문을 하는데 참 재미있었다 같은 의견도 있었고, 과연 이걸 따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좀 해줘라 같은 의견도 있었고 등등. 한 80% 정도 친구들은 그냥 무응답으로 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럭저럭 진솔한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를 아까 전에 얘기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그 객관식 문항들 설문 결과를 살짝 구경을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응답으로 44명 됐어요, 벌써.
자, 이 정답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윈도우스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윈도우를 쓸 수 있다라는 친구가 우리 중에 한 90%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윈도우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노트북이거나 아니면 옛날 맥북이라서 윈도우스 설치가 되거나 하는 친구들이 9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린 일단 윈도우스 10을 표준 운영체제로 삼고, 표준 환경의 운영체제로 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을 쓰는 친구가 지금 우리 중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과 달려있는 노트북 들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요거는 없을 것 같았는데 있더라고요. 2명. 내가 리눅스, 뭐 우분투라든가 뭐 센토스라든가 막 이런저런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운영체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쓸 수 있다 하는 친구가 한 5% 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써주시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은 요거 2개 정도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제가 오타로 점을 2개를 적었었어요. 19시에 칼같이 퇴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응답한 친구가 20%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수업 자체는, 분량 자체는 19시 전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끝을 내실 수 있도록, 매주 끝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안배를 시도를 해볼게요. 늦을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같은 느낌으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퇴근은 하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게 지금 과반의 의견이에요. 지금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공창컴에 대해서는 19시 이후로 단 1초도 더 쓰고 싶지 않다 하는 의견이 21명, 절반 정도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한 30%, 3분의 1 정도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최종 목표 좀 하다가 삘 받거나 할 때 조금 더 앉아서 실습을 진행해보고 집에 가고 싶다. 물론 이제 이건 우리 아직 실습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설문을 한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예를 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우리 실습실에서 더 남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이 한번 도전해보고 집에 가실 수도 있도록 우리 실습실 미리 예약을 하거나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그거까지는 못했어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시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3분의 1은 이런 친구고 2분의 1은 이런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경험에 대한 거고, 예쁜 그래프 지금 나오고 있죠. 아래로 갈수록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을 텐데, 나 이거 요즘 지난 시간에 우리 거수 투표했을 때도 우리 중에 80% 친구들이 이미 초중고 때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지금 여기 공창컴 수업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사실 그때 대충 놀기만 했는데,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 20%에 지금 속하는 상태인데, 과연 우리 공창컴 예를 들면 B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여러분한테는 조금 다행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중에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여러분이랑 비슷한 느낌의, 해본 적은 있지만 여전히 백지 상태인 같은 느낌의 친구들로서 여기 지금 같이 앉아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데서 겸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봤다.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또 절반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명이 응답한 친구들 중에 단 한 명이 내가 이미 내 프로그램을 어딘가에 올려서 업로드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는 친구가 일단 우리 중에도 한 명이 존재합니다. 기계과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누군지는 일단은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험은 그렇고, 이제 잠깐만, 가시 2명이 있네요. 자, 이거 알아요? 근데 진짜? 백슬래시 0에 0이 8진수를 하는 걸 알아요? 이건 한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손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나 완전 지금 지식 수준이 노베이스 상태다. 우리 중에 4분의 1이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요즘 막
뉴스 같은 데서도 막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뭐 요즘 핫한 단어 뭐 있어요? 메타버스?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나 봐요. 요즘은 이제 그런 가상 공간에서 회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들 막 그거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게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막 감탄하는 막 기사들 막 튀어나오는데, 아마 그분들은 MMORPG를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딥러닝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림,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내가 텍스트로 뭐 하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작가분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작가분 이름이랑 뭐 양산을 쓰고 있는 여인 같은 거 해갖고 엔터를 치면 진짜로 그 사람의 화풍을 어느 정도 모사를 해가면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도 되게 진짜 이거 300년 전에 그린 그림 같은데 같은 느낌으로 느껴질 만큼 그런 고품질의 짝퉁을 우리 대신 그려주는 인공지능까지 지금 공개가 돼서 수많은 그림 열심히 그리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까지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컴퓨터 관련해서 요즘은 워낙 뭐 네이버 같은데, 네이버도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가면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내용들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다가 우리 중에 한 절반, 여기까지 하면 이제 4분의 3 정도죠. 우리의 지식 수준은 딱 네이버 수준이다, 네이버 사용자 수준이다. 웹툰 스크롤하고 뉴스 같은 거 가끔 검색해보고 까지만 해본 적이 있다가 우리 중에 4분의 3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다음에 꽤나, 그 다음에 갓은 그렇지 않은 4분의 1 정도 친구가, 우리 지금 상대평가 4죠. A가 40%인가 그랬어요. 맥시멈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단 25%는 한 요 정도를 지금 응답을 한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기회는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지금 아직까지는 노베이스거나 들어만 본 친구들도 우리 같이 노력해서 우리 마지막 중간고사 끝나고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같이 수행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인 친구들도 무리 없이 우리 수업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주일에 4시간씩을 같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 정답, 뭐가 정답이길래 7%밖에 안 되지? 아무튼 간에. 자, 수업의 스타일과 관련한 설문이에요. 세상에, 지금 설문 구경하는데 지금 우리가 33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따가, 자, 제가 일주일에 보통 수업을 3시간 연강 수업을 자주 했었고, 3시간 연강 수업이 아니면 6시간 연강 수업을 제가 보통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은 심지어 분반이고요. 이런 스타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은 이번 학기에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앉아 있을 텐데 앞에 앉아 있는 저도 처음이에요. 조교님들이 지금 조교 처음으로 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계로 지금 3시 34분이잖아요. 4시 30분이 되면 저한테 강렬하게 어필을 해주세요. 눈빛을 보내거나 그만 좀 하십시오 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강렬하게 어필을 하시면 그 시점에서 바로 끊고 쉬는 시간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분반과 관련한 주사위 굴림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4시 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에요. 근데 아마 그거보단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무튼 수업의 스타일과 관련한 여러분이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었던 문항이고, 그래서 자, 한 주 한 주 들어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64%.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봤을 때 이거 등록금의 가치 3억짜리 가치를 한 수업이었던 것 같다. 61%. 절반이 넘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톡방에서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톡방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수 투표 같은 걸 이용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 시점부터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선택들을 주도적으로 해보실 수 있도록 우리 수업 바운더리 안에서만이라도 선택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다 같이 음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 예를 들면 퇴근 시간이라든가 장소 등등, 그다음에 학점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돼 있는, 근데 저 혼자 고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의견이랑 같이 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토의를 해가면서 투표로 우리 수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를 선호하냐가 절반보다 조금 안 되는 비율의 친구들이 그런 거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응답을 해따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약 5분의 1 친구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얼굴과 온라인에서의 얼굴이 서로 다른, 그래서 내가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등등 공대 유머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평소에 그런 거를 막 다른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면 조금 쑥스럽기도 하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과제라든가 최종 목표 같은 데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마음껏 되게 예쁜 단어를 출력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가 우리 중에 20% 정도는 됐었습니다. 물론 그냥 무지성으로 다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튼 5분의 1 친구들은 여기다가 체크를 한 상태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공대 출신인 거죠. 그죠? 10남입니다, 지금. 아무튼 간에. 자, 그런 공대 친구들이나 좋아할 법한, 절대로 소개팅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단어들을 우리 수업에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가 절반이 넘는 55% 정도 친구들이 여기다가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덕심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선택은 뭐 할 수 있는 것들, 나름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전처럼 오픈톡방이나 거수투표 같은 걸로 정하고, 뭐 그렇지 않은 자잘한 것들은 여러분 괜히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수업 선택 사항들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대학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게 제가 챙겨 드려야 되는 책무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 정도 있었고, 요거 내용은 아까 전 말씀드렸던 그 정도 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62명 친구들은 대충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022년도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컴퓨팅 기계과 우리가 3반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에 지금 와서 이 더운 이론, 좁은 이론 강의실에서 62명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진행하게 돼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우리 정정기간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서 원래 궤도로 넘어간 이후부터 한 학기 동안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여러분만의 뭔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같이 한번 조금씩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에요 벌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서론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넘겼던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 그래서 설치 같이 하고 간단하게 둘러보는 시간 가지고, 오늘 이제 내 첫 파이썬 프로그램 여기서 같이 만들어 보면서 우리 이따가 실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들 미리 살짝 구경해 놓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걸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이따가 2-2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키워드 해가지고 지금 문장이랑 실행 두 가지 단어가 굵은 글씨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 제가 한국말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중요하게 언급하고 누구나 프로그래머라면 비슷한 느낌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은 우리 수업에서 이런 느낌으로 굵은 글씨로 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따박따박 매주마다 이 단어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라고
앞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놓고 본론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평소에는 그냥 적다가 사실은 얘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굵은 글씨로 둔갑을 하고 본격적인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 나중에 중간고사는 보니까 그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굵은 글씨 단어들 위주로 여러분이 이 수업의 흐름, 얼마나 더 지금 많은 것들이 붙어가면서 어려워지고 있나, 덩어리가 커지고 있나를 만끽을 해주시면 그럭저럭 즐거운 지적 유희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문장, 실행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뭐 우리는 여기 한양랜 잘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표준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은 일단 윈도우스 10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파이썬 3.10 3.7, 8, 9, 10, 11, 12 정도까지 지금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이썬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시작한다면 다운로드 받았으면 좋겠다는 버전이 이 파이썬 3.10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쓸 예정이고 32비트 요즘은 사실상 여러분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64비트라는 거를 기본으로 전제를 해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도 이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64비트 이게 뭔 소린지 알아요? 우리 갓이라고 고른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요? 64비트가 뭡니까? 일단 비트가 뭡니까? 비트 그거잖아요. 이제 랩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그거잖아요. 비트가 뭡니까? 걔는 BEAT죠.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 64 빼기 비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x64라는 표현, 아니면 x86 빼기 64라는 표현, 또는 이제 AMD는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AMD 뭐예요? 라이젠이라는 CPU라든가 아니면 그래픽카드 라데온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 이름이 AMD잖아요. 뜬금없이 여기 AMD 회사 이름 붙어 있고 거기 뒤에 64라고 붙여서 쓰는 동네도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64비트 버전이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64비트 버전 말고 다른 거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32비트 버전을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x86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486 세대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동네는 족보가 살짝 꼬여 있긴 한데 저거 용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최신 맥북은 이 64비트 용이라고 적혀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프로세서 이름이 뭐더라? M2였나? 아무튼 요즘 맥북에 설치된 칩은 CPU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예 다른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표시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아마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사용했는데 큰 상관 없었어요. 그래서 표준 환경은 이렇고, 자, 별도의 개발 도구, 여러분 파이참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들어봤을 수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 들어봤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별도의 개발 도구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이따가 파이썬 홈페이지 가서 설치하면, 파이썬이라고 치고 설치하면 자동으로 동봉돼서 들어가 있는 간단한 개발 도구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친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쓸 파이썬 어디다 까는 걸 전제할 거냐, 무슨 버전 깔 거를 전제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깔려있는 파이썬을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거냐까지 일단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내지는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그 다음에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라이브러리 등등은 기본적으로 이 표준 환경을 전제를 해서 준비를 하고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긴 한데 아마도 맥 쓰는 친구들, 리눅스만 되는 노트북 쓰는 친구들도 큰 불편함 없이 우리 수업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파이썬이 이제 3가 있다는 얘기는 2나 1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아쉽게도 우리 수업에서는 파이썬 2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파이썬 2랑 3랑 뭐가 더 좋냐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를 더 좋아합니다. 2가 더 덕심이 많이 들어있어요. 3는 좀 이제 덕스러운 사람이 프로그래밍 30년 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세속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를 더 좋아하긴 한데 그런 친구가 여기 혹시 앉아있다면 우리 수업은 2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따로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지금 열심히 읊고 있는데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특히나 지금 백지 상태인 친구들 백그라운드가 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사용할 프로그래밍 환경을 미리 잘 구성을 해두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 가장 편한 방법은 이 표준에 최대한 맞춰서 똑같은 느낌으로 버튼 눌러가면서 우리 파이썬 등등을 설치를 해두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자 분명히 이 슬라이드 이렇게 띄워놓고 여러분 앞에서 이제 제가 키보드를 쳐가지고 엔터 치면 오류 잘 안 나고 막 목표대로 딱 실행될 거예요. 막 빛의 속도로 코딩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이제 과제 같은 게 출제됐을 때 여러분 집에서 똑같은 걸 해보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왜 안 되냐고 질문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집에서 짠 게 여기서 짠 거랑 키보드를 다르게 쳐서일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겠지만 없지는 않은 확률로 여러분은 분명히 잘 쳤는데 수업 내용대로 여러분이 맨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세팅을 표준 환경이랑 조금 다르게 해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똑같은 내용물을 유튜브 영상 보면서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오류가 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과연 집에서 혼자 고칠 수 있냐? 내가 지금 잘 되는 코드 잘 되게 만드는 것도 힘든데 코드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돌아가는 걸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추석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 이후가 되기 전까지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가급적이면 프로그래밍 환경을 미리 잘 구성해 두시고 집에서 유튜브 영상 다시 보면서 실습 내용 같이 해보면서 아, 내 컴퓨터에서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확신을 가진 상태로 다음 주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자, 우리 62명이잖아요. 보통 이제 60명 정도 수업한다라면 한 2-3명 정도 친구들이 그런 개미 지옥에 빠져서 혼자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왔으니까 뭐 자기가 그렇게 털렸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조금 신경 써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설치 순서는 간단해요. 요즘 파이썬 설치 쉽습니다. 그래서 python.org 방문하시고 여러분 이 PDF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바로 웹페이지 열 수가 있죠. S를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요즘 브라우저는 아마 잘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의 조금 푸르딩딩한 창이 열릴 겁니다. 이따 뒤에 슬라이드로 스샷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여러분 시작 메뉴 열었을 때 그 아이들이라는 친구가 정상적으로 검색돼서 나오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같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돋보기님을 살짝 모셔올게요. 그래서 python.org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운로드에 갖다 대면 치사하게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3.10.7이라고 보일 겁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스 10을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용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버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맥 쓰는 친구들도 아마 버튼을 하나 내지는 2개를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 3.10.7에 가장 가까운 버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이제 다운로드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AMD 64.EXE라고 나오는데 요거 잘 나오면 성공이에요. 유지하기로 하고 뭐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담도록 하죠. 그래서 저장하면
일단 다운로드는 끝이 납니다. 그러네요. 이제 .exe 파일로 나눠주는군요. 아무튼 얘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다른 프로그램 많이 설치해 봤잖아요. 그죠? 걔네랑 비슷하게 이 다운로드한 거를 클릭을 해서 실행하시겠습니까? 얘는 이제 다운로드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실행하고 그러면 화면 이런 느낌으로 install python 3.0.7 10.7 64비트 여긴 이제 또 64비트라고 나오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뭔가 잘 모르겠으니까 뭐 추천돼 있는 것 같고 등등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파이썬 3.10을 여러분의 노트북에 설치를 해줄 겁니다. 자, 내가 이미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는데 3.10은 아니고 3.7.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컴퓨터 하나에 여러 버전이 공존해서 설치가 돼 있어도 됩니다. 알아서 지금 다른 폴더에다가 여러 개를 병렬로 설치를 해줄 거예요. 그 중에 골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3.7이 깔려있다. 조금 미안하지만 지금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3.89가 깔려있다. 그러면 그냥 그 버전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한 친구들은 다운로드해서 인스톨 나우 눌러주시면 우리한테 익숙한 UAC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저기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혹시 잘 안 되는 친구 좀 도와줄까? 자, 여러분 지금 다운로드랑 요 설치하는 창 뜨는 것까지 잘 안 보인다는 친구는 손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노트북 안 가져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져올 거다 라면 지금은 그냥 있다가 오늘 실습 시간에는 거기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고 다음 주부터 들고 오셔도 될 겁니다. 요거 영상으로 남겨둘 거니까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트북 없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만 할 거다. 역시나 영상 보면서 같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설치는 끝이 나게 될 거예요. 맥 쓰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UI 바로 빵 하고 뜨고 내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설치가 끝나고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조교님이 맥을 쓰는 것 같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되는 동안 살짝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전 됐어요 이미. Setup was successful.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가 떴다면 Clos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서 python.org 홈페이지가 여러분 노트북에 맞는 버전을 버튼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걔 그냥 누르시면 돼요. 설치는 그냥 엔터 치다가 중간에 확인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치가 잘 됐나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스 10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시작 메뉴 있잖아요. 그 윈도우스 키 눌러서 시작 메뉴 여신 다음에 대충 IDLE 정도까지 치시면 아이들이라는 앱이 프로그램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3.10에 64비트라고 적혀 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저 IDLE 치고 시간 좀 지나면 알아서 골라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3.9가 미리 설치가 돼 있어서 걔를 보여주는데 밑에 보면 3.10 64비트 버전을 역시나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골라서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를 쳤을 때 뭔가 되게 지적으로 보이는 하얀색 창이 여러분 모니터에 뜨면 설치가 잘 된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시작 메뉴 열어서 IDLE를 쳤고 검색 결과로 나온 3.10 버전 아이들을 엔터를 쳤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다행히 잘 돼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 창이 뜨고 3.10.7 그 다음에 64비트 AMD 64 해갖고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나 이거 하얀 창 안 뜬다. 안 뜰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걱정 마시고 지금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이거 이론 내용 할 수 있을까? 벌써 지금 55분이 지났어요. 자, 하얀 창 다 떴어요. 그러면
오. 노트북은 아니고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론 시간에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자기 핸드폰에 설치 안 하고 서버에 깔려있는 파이썬을 내가 웹페이지로 접속해서 간단한 문장 실행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그거는 오늘은 스킵을 하고 다음 시간 정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트북 안 쓸 친구들도 이런 시간에 자신의 지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셋업 워스 석세스풀은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하얀색 창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써먹을 예정입니다. 이따 실습 시간에도 저 친구를 붙잡고 최종 목표에 도전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창이 뜨면 성공이고, 제가 스샷을 지난주에 찍어서 3.10.6입니다. 이건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윈도우에는 작업 표시줄이 있잖아요. 요 밑에 이제 요 하얀색 친구가 아이들에 대한 아이콘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작 메뉴에서 키보드 치기 귀찮다 라면 요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얘를 박제를 시켜둘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그래서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누르시면 딱 핀으로 찍혀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하얀색 창을 꺼도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한다면, 이건 저만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오늘은 끝났어 하고 이 친구를 꺼도 여전히 작업 표시줄에 남아있습니다. 아이콘이. 나중에 얘를 누르시기만 하면 다시 한번 동등한 느낌의 하얀색 창을 띄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하얀 창이 우리 키보드에서도 쳤지만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 굵은 글씨는 아닌데, 그래서 IDL이 4글자잖아요. 그래서 뭐의 약자냐면 Integrated I죠. Development에서 DL이 여기 들어가요. IDL 그 다음에 Environment 해갖고 E가 들어갑니다. 되게 이상하죠. ID가 아니라 IDLE라고 부르고, 근데도 여전히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였어요. 파이썬 2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뭔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어거지로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 파이썬 3에서는 여러분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해가지고 L을 학습을 붙여서 통합, 개발 및 학습용 환경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신 분부터 해서 덕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굳이 남들은 IDE라고 줄여 부르는 그거를 L자를 중간에 껴서 이름을 붙여서 파이썬 1, 2, 3까지 해서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거 아마도 아무도 안 쓸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개발 도구를 쓸 건데,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다루기가, 그러니까 설치하고 활용하기가 쉬운, 우리가 사용하기에 너무 막 형편없거나 하지는 않은 그런 무난한 수준의 개발 도구로서 이 친구를 활용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 잘 돼 있겠죠? 잠시 저랑 같이 이 아이들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생겼나 살짝 둘러보도록 합시다. 일단 외견적인 차이를 볼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 이 프로젝터로 봤을 때도 지금 저 파이썬이라는 글자 잘 보이십니까? 그럭저럭 큰 글자로 해서 예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모니터에 지금 떠 있는 하얀 창은 글씨가 좀 작아서 불편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좀 불편한 친구들은 위에 보시면 Options가 있고 Configure Idle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누르시면 이제 그 글자체, 폰트를 뭐를 쓸 거냐, 자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이제 글자 크기를 뭘로 할 거냐. 지금 22 사이즈인데 여러분 맨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괜찮아요? 지금은 돋보기가 돼 있는데 돋보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글자들 잘 보이나요? 맨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자, 자기 모니터에 있는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등등 하면 지금 이제 영어 글자체만 보이는데 스크롤 좀 내리면 이제 맑은 고딕이라든가 등등 또 튀어나올 겁니다.
그거를 골라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그리고 저게 깜빡거린다는 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프로그래머한테 뭔가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우리를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조금 불그스름하게 꺽쇠가 지금 3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러보기니까 간단하게 몇 개를 한번 요 아이들이라는 친구한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숫자 3을 줬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숫자 3 하나 줬고 엔터키를 치면 무려, 놀라지 마세요,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3이라고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 했더니 이 하얀 창 친구는 3이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3이 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기출 변형을 해볼게요. 이번엔 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자, 과연 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나한테 아까랑 똑같이 3이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5니까 5라고 나한테 답변을 할 것이냐. 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까랑은 다르게 3이 아닌 5라고 우리한테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신기술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럴싸하죠? 내가 3 하면 3이라고 말하고 내가 5 하면 5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3이랑 5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7도 되고 11도 되고 13도 됩니다. 기분 좋은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잠깐만 크기를 줄일게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기서 3하고 더하기 기호를 하고, 더하기는 Shift-는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까지 적고 엔터를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3 하면 나한테 3이라고 말했어요. 파란색으로. 5 하면 5라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3 더하기 5라고 말하고 엔터 키를 치면 과연 이 친구는 나한테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3 더하기 5라고 나한테 답변을 할까요? 이게 지금 대학교 수업입니다, 여러분. 자,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제가 적어놓은 그대로 나한테 반사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3 더하기 5 세 글자를 적고 엔터키를 쳤는데 무려 나한테 8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왜 나한테 8이라고 말을 했나요? 저 8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이랑 5를 더한 결과가 8이기 때문에 나한테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8을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중간고사 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3 더하기 5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5 더하기 7 하면 이번에는 5 더하기 7 하고 엔터를 치니까 12라고 나한테 답변을 해줄 거예요. 2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숫자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굳이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300이 5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쓰는 게 아니라 이 Shift 8 하면 나오는 이 별표 기호를 곱하기 기호로 쓰죠. 컴퓨터 동네에서는 3 곱하기 5 하면 15가 나와요. 그다음에 3 나누기 5 하면 0.6이 나옵니다. 소수점도 알아요. 유리수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숫자를 완벽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를 잘 알고 있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이 영어로 뭔가요? 3인가요? THRE 하고 엔터를 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 분명 미국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3 하고 엔터를 치면 나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줄까요? 과연 3는 3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3이라고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적어놓은 그대로 3라고 답변을 할까요? 얘는 더하기 빼기 문제가 아니죠, 이제. 엔터 치면 무려 빨강색으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여러분 오류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류 투성이 코드를 앞으로 작성을 하실 겁니다. 오류가 딱 뜨면 맨 아랫줄에 지금 맨 왼쪽 보면 이게 뭐랑 관련돼 있는 오류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줄 거예요. 이 하얀 창. 그래서 지금 뭐랑 관련돼 있는 거냐? 이름이랑 관련돼 있는 오류. 랍시고 우리한테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3라는 이름은 그게 정확히 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영어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얘는 3은 알아요. 5도 알고 13도 압니다. 걔네가 소수인지는 아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숫자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영어 단어는 지금 3라는 영어 단어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면 되겠죠. 자, 이 친구한테 3는 3이야 라고 알려주려면 우리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코드를 적고 키보드를 치고 엔터키를 치면 될 거예요. 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우리 수학 시간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이런 데서 이제 보편적으로 적는 게 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얀 창 친구한테 하나를 알려주도록 합시다. 야, 네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3는 3이야 라고. 이 친구는 3은 뭔지 아니까 아는 거를 집어넣어 가면서 사실 3도 3이었다 같은 느낌으로 는을 적어서 엔터키를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한테 이제 3를 알게 됐어요. 3는 3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파란색으로 3이라고 이제 드디어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엔터키를 치면 무려 아무 말도 나한테 해주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랑은 다르죠. 지금 엔터키를 쳤을 때 엔간하면 나한테 토를 달았어요. 3하면 3, 3 더하기 5, 덧셈도 못하냐 8 이런 식으로 나한테 파란색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요 3는 3이야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3라는 단어 내가 말하면 3인 줄 알아 하고 알려주는 의미의 한 줄을 적고 엔터를 쳤더니 나한테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작이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3는 3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 한 줄 적고 엔터키를 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단축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Alt키랑 P를 누르시면 P예요, P. O 오른쪽에 있는 거요. Alt P를 누르시면 내가 위에서 이전에 적었던 줄들을 Alt P 누를 때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줍니다. 직전 거, 그 전 거, 그 전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요 꺽쇠 3개짜리 여기서 아까랑 비슷한 코드를 또 쳐야 된다 했을 때 Alt P를 쓰면 간단하게 불러와서 다시 한번 엔터키를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P는 뭐의 약자일까요? 그렇죠. 아마도 previous의 약자겠죠? 그러면 그거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거는 Alt N을 하면 되겠죠? next니까. 그래서 Alt P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행 취소에 실행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Alt N을 누르면 그 순서의 역순으로 해서 다시 최근 거 돌아가면서 구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는 3하고 엔터를 치면 이름과 관련한 오류 빨강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3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왜 지금은 우리가 3하고 엔터를 치면 3이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등록금의 가치를 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잠깐 초등학교 저학년이 됐다고 상상을 하고 진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3이 나왔어요. 일단 왜 3이 나왔나요? 3하고 엔터를 쳤더니 3이 나왔어요. 아까 전엔 아니었거든요. 이전에는 3하고 엔터를 쳤을 때 네임 에러가 떴어요. 근데 지금 제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서 엔터를 쳤더니 이번에는 빨간색 네임 에러가 아니라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이 중간에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해서 이 중간에서 원인을 찾는 게 순리에 맞겠죠. 자, 이 3하고 엔터를 치기 직전에
제가 3는 3이었어 라고 이 친구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지금 3는 3하고 엔터를 쳤을 때 나한테 아무 반응도 안 하긴 했지만 이 친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3는 3이 맞구나. 나 영어 단어 하나 알게 됐다 하고 미리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를 이 친구한테 다시 말하면 친구는 아까 기록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나한테 3이라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아직은 아마도 이 친구가 모를 만한 5 같은 거 엔터 치면 여전히 name 에러가 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단순 변심으로 이제 3는 3이 아니라 7이야 같은 식으로 다시 한번 이런 느낌의 한 줄 적고 엔터를 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3하고 엔터 치면 3이 아니라 7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아까 3 더하기 5하고 엔터 쳐봤잖아요. 자, 3하고 더하기까지만 치고 엔터를 치면 과연 이 친구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3 더하기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퍼즐 같은데 이제 3세 이상 막 그런 느낌으로 한국 사람들은 쓰죠. 자, 3 더하기 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금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랑은 다른 오류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신텍스 에러라고, 신텍스가 무슨 뜻이에요? 신텍스는 뭐 문법 같은 느낌으로 그냥 규칙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 더하기라고 엔터를 쳤는데 이게 과연 양수 3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3세 이상을 의미하는 건지 이 하얀 창 친구가 알아먹을 수가 없겠다. 나한테 지금 뭘 해달라는 건지 바로 3을 돌려달라는 건지 3 더하기 그대로 돌려달라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겠다 해서 그냥 손절치고 우리한테 못 알아먹겠음 하고 오류를 이런 식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는 안 돼요. 근데 더하기 5는 얘는 어떨까요? 덧셈에 우항이 빠져 있었는데 얘는 좌항이 빠져 있어요.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얘는 그냥 5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더하기 5는 지금 어떻게 간주가 된 걸까요? 아까 살짝 나왔던 양수 5라고 이 친구가 간주한다 보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5하고 엔터 치면 음수 5가 나옵니다. 부호가 안 붙어 있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양수죠. 괜찮아요? 우리 오류 벌써 2가지를 구경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오류 하나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1하고 나누기하고 3 하면 0.333이 나올 거예요. 1 나누기 2 하면 0.5가 나올 거예요. 1 나누기 1 하면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1 나누기 0을 하면 몇이 나올까요? 미적 시간에 이거 뭐라고 배워요? 보통 아예 정의 여기서 빼죠? 컴퓨터 동네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0으로 나누기를 시도를 하면 0으로 나누기를 하지 않고 그거랑 관련된 정확한 오류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이런 식으로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 수많은 막 컴퓨터 CPU가 불타버렸어요 라든가 옛날 기계식 계산기가 이제 멈추지를 않아요 라든가 그런 느낌의 유튜브 영상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나누기를 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뺄셈을 해서 나눗셈을 합니다. 그래서 뺄셈을 계속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타이밍에 남아있는 게 나머지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뺄셈을 몇 번 했냐가 몫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눗셈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0으로 나누기를 하면 1 빼기 0을 몇 번을 하든 쟤는 여전히 1이고 1은 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뺄셈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컴퓨터가 나눗셈 한번 하느라 배터리가 다 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최신식 컴퓨터들은 0으로 나누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면 하지 않고 바로 꺼지라고 오류 메시지를 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하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컴퓨터들은 막
불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의, 요때는 또 요때에 적합한 느낌의 빨강색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거 보면 우리가 한 줄 적고 엔터 치면 이 친구가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해요. 더하기를 하든가 나누기를 하든가 아니면 3는 3이구나 라고 납득을 하든가 등등 작업을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그 후속 결과에 해당하는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거나 나눗셈 결과 같은 거 보여주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와 같은 우리한테 응답을 그때그때 따박따박 해주는 걸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살짝 구경해 볼 수 있었고, 이거 30분에 못 끝내겠는데 어떡하지? 10분만 더 줄래요? 대신 실습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합시다. 아무튼 방금 전 봤던 애를 인터랙티브, 파이썬 인터랙티브 정도로 불러요. 인터랙션이 무슨 뜻입니까? 액션은 뭔가 행동이죠. 근데 그게 인터예요. 나도 액트하고 저 친구도 액트하면 우리가 인터랙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인터랙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느낌으로 인터랙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설치했던 그 아이들이란 친구가 사실은 파이썬이라는 본체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일종의 모드라고 볼 수 있어요. 벅스의 세 개가 보인다? 여러분은 지금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파이썬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본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마치 대화를 하듯이 3, 엔터, 5, 엔터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하나씩 시킬 수가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그 한 줄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읽고 그거에 적합한 무언가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파란색으로 뭔가를 보여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굵은 글씨 문장이라는 단어로 그 한 줄을 좀 더 포멀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예를 들면 5 같은 이런 내가 직접 적고 엔터키를 쳤지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래서 5가 뭔지 못 알아들은 경우에는 하얀 창에 빨강색으로 영어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기에는 아직 요소가 불충분한 경우, 3 더하기 같은 케이스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 문법적으로 지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아니면 인터프리터가 아직은 모르는 단어, 지금 3는 우리 알고 있는 상태예요. 껐다 키면 다시 모르게 되겠지만 5는 몰라요.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한 거 맞죠? 아무튼 5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5하고 엔터 치면 네임 에러가 나옵니다. 물론 그냥 5하고 엔터 칠 때뿐만 아니라 3 더하기 5 같은 느낌으로 엔터를 쳐도 3는 알아요. 근데 5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임 에러가 떠요. 아니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금기에 해당하는 0으로 나누기라든가 조금 더 지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들을 하필이면 어길 수가 있을 것 같다 할 때 그거에 특화된 오류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인터랙티브라는 친구를 우리가 쓰고 있었고, 꺽쇠 3개로 표현되는 그거는 여러분이 문장을 하나 적고 엔터키 치면 그 문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뭔가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체 바꾸는 방법 집에서 필요하면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한 다음에 자, 방금 전 봤던 거는 문장 단위로 하나하나 실행하는 거였고, 우리 실습 최종 목표에서도 할 것 같긴 한데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그 하얀색 창 있을 때 컨트롤하고 N을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꺽쇠 3개가 보이지 않는 창이 하나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맹탕, 막 메모장이라 부르죠? 메모장 같이 생긴 맹탕 창이 하나 뜨면 여러분 새로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살짝 타이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3하고 엔터 치고 5하고 엔터 치는 거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요 대학교는 학부 1학년생한테 요런 걸 가르쳐주고 있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겁니다. 댓글을 달겠죠. 아무튼 집에 가서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노트북 켜져 있는 친구들은 살짝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거는 되게 형형색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적을 때마다 예를 들어 print라는 단어를 적을 때 까망색으로 적혀 있다가 이 마지막 t까지 적으면 보라색으로 여기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알아서 색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살짝 적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다 했어요. 저는 PPT의 주인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 적으신 분들은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면 처음에는 되게 이상한 폴더를 보여줄 거예요. 파이썬 깔려있는 폴더는 손절하시고 대충 바탕화면 같은 보기 편한 곳에다가 이름 적당히 정해서 헬로 월드 같은 느낌으로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바탕화면에 helloworld.py 파일로서 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장이 끝나셨으면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F5를 누르시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실행했을 때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인터랙티브에 아까 그 꺽쇠 3개짜리 거기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라는 메시지가 파란색으로 출력이 되면 첫 번째 프로그램 만들기에 성공한 셈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F4를 누르면 창이 넘어가요. 아까 그 인터랙티브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의 여러분이 아까 전에 키보드로 친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파란색으로 나한테 내 눈에 보이면 성공이에요. 자, 여기는 조금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하면 F5 누르면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가 출력이 됐냐는 아마도 요 지금 따옴표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요 안에다가 그 메시지를 적어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내용을 다른 걸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저장하고 F4를 누르면 바꾼 그 내용이 출력되는 걸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출력이 되냐, 파란색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줬냐라 물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print가 그 원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역시나 여러분이 유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그대로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도 읽을 거기 때문에 엔간하면 여러분이 눈으로만 봐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를 유출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줄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 한 줄,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적어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하면 화면에 헬로 컴마 월드 띄고 아무튼 그거를 출력을 하도록 구성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장이다라는 거는 방금 전에 인터랙티브가 문장 하나 적고 엔터키 치면 나한테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주거나 하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이건 저만 해볼게요. 얘가 문장이다라는 건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위에서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나한테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라고 파란색으로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적혀있는 붉은색으로 아마 칠해줬을 거예요. 여기 한글로 적어둔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이 안 적으셔도 됐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바꿔서 적어도 다시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이 프로그램 실행에는 일절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주석
이라고 불러요. 그 위에 있는 높으신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멘트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줄 앞에다가 Shift 3 하면 나오는 넘버 사인을 붙여 놓으시면 이 넘버 사인 뒤에 있는 이 글자들은 다 주석으로 간주가 돼요. 사람이 읽을 내용이다 정도로 간주를 하고, 그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에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py 파일이 눈에 보일 텐데, 커서를 이 p 앞에다가 두신 다음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ift 키랑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 한 줄 전체가 부대 지정이 될 겁니다. 음영이 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Ctrl C를 누르고 Ctrl V를 한번 눌러보세요. Ctrl C 누르고 Ctrl V 누르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 화살표하고 Ctrl C하고 Ctrl V를 누르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Ctrl V를 누르시면 우리가 아까 부대 지정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이 .py 파일에 기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 쓰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는 남의 거 뺏겨갖고 쓰면 나쁜 어린이 취급받았잖아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이 복붙이라는 거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우리 수업이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pdf 파일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코드가 적혀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그 .pdf 파일을 열어서 얼마든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둘 거예요. 시험은 그게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붙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우리 수업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붙을 해두면,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장에 2개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제는 헬로 월드를 2번 연거푸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둔갑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2번 출력하냐? 똑같은 내용이 2개가 지금 이 파일에 적혀 있으니까 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아랫줄에 적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글자들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하시면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다시금 튀어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헬로 월드가 먼저 나오고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헬로 월드가 먼저 나오냐? 얘를 위에다 적어놨으니까 라고 간단하게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이따가 쓸 것 같으니까 살짝만 구경해 봅시다. 자, 저 작은 따옴표 뒤에다가 컴마를 찍은 다음에 여러분이 토를 하나를 더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마지막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코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한 다음에 따옴표를 한 번 적고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서 꾸며둔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이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따 조교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and는 한 다음에 따옴표를 이렇게 그냥 생으로 2번 적은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하면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전에는 2줄에 걸쳐서 각각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한 줄에 몰아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적지 않고 예를 들면 물음표 같은 거를 적는다 치면 헬로 월드 느낌표 물음표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는 제가 정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적을 거냐? 그래서 작은 따옴표 하면 아무것도 추가로 적지 말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원하면 물음표를 뒤에다가 붙여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and 마지막에 뭐 할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라면 이때는 사실은 느낌표까지 적고 엔터키를 치도록, 맨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실행하고 느낌표 엔터까지 치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아랫줄에 안녕하세요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싸하죠? 엔터키 치는 게 싫다 라면 엔터키 대신에 이걸 대신 쳐줘 라고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분 남았어요, 세상에. 자, 그래서 복붙은 가급적 여러분 자주 쓰시면 좋겠고, 근데 우리는 문장이라는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복붙을 할 때는 가급적 문장 단위로 복붙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복붙한다 라는 거는 아마도 줄 단위가 될 테니까 아까 봤던 쉬프트하고 위아래 화살표를 써서 진행을 하시면 깔끔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까지 말하면 저 스타트는 잘 끄는 셈이고 이론적인 정리 한 3분 정도에 끝내볼게요. 자, 이제 이론 수업이에요. 2시간짜리 120분 중에 3분은 이론에 투자를 하고 이 뒤에 내용은 아마 실습 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죠? 이따가 이 뒤에 내용은 조금 붙여갖고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설명 안 적혀 있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터랙티브에다가도 문장을 적어봤고 .py 파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도 문장을 지금 적어본 상태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장들을 적어봤어요. 심지어 우리 맨 처음 둘러보기 할 때 가장 처음 적었던 요 3하고 엔터 친 얘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하등의 오차가 없는,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파이썬 문장이에요. 엔터 치면 나한테 3을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한 저 친구도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건 사실 파이썬뿐만 아니라 여러분 C라든가 맨랩이라든가 자바, 안드로이드, 코틀린이라든가 등등 어느 동네를 가셔도 프로그래밍에서 문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여기서의 실행은 execute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ecute가 무슨 뜻이에요? 실행하다, 뭐 처형하다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문장이 아니라면 걔는 기본적으로는 실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까 봤던 주석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주석 내용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키를 쳤을 때는 뭐랑 3이랑 더하라는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쉽지만 유효한 파이썬 문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빨강색 신텍스 에러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만들게 될 최종 목표면요. 우리 후반부에 게임 만들 때도 여러분은 여러 문장들을 연거푸, 나열해 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적어가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를 쓸 때는 문장 하나 던져주고 실행해서 결과 구경하고 다시 한번 집어넣고 해서 문장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는 느낌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좀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py 파일에서 만들겠다 할 때는 그때는 맨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이 문장 실행하고 저 문장 실행하고 등등등과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문장을 엔터 따박따박 쳐가면서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살짝 중요한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오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인데 그 문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키보드를 써서 직접 적는 거를 문장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래밍 동네에는 상당히 다양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 메모리라는 단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값이라는 단어, 뭐 형식이니 뭐 모듈이니 막 이것저것 나중에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들 중에 몇몇 단어들만 실제 휴먼인 여러분이 키보드를 써서 직접 치게 되는 요소를 일컫는 단어들이에요. 진짜 몇 개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이 꼭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종의 단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문장이야말로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엔터키 쳐가면서 완성해야 되는 요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py 파일에다가 어떤 문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어떻게 실행될 거냐, 언제 실행될 거냐 등등이 결정되는 거예요. 방금 전 .py 파일을 한번 볼게요. 자, hello world가 출력되고 안녕하세요가 출력된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얘를 위에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출력하는 문장을 아래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얘 실행하면 hello world를 먼저 출력하고 안녕하세요를 나중에 출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개 순서를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제는 적혀있는 순서가, 문장에 적혀있는,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랑 반대되는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왜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을 했냐,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적냐, 이 작은 따옴표 내용을 어떻게 채웠냐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설치하고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무려 2가지 문장을 오늘 한번 같이 적어봤어요. 이따가 실습 시작할 때 하나를 더 소개를 할 예정이고, 임포트 문이라는 친구를 소개를 할 예정이고, 이따 실습 최종 목표하면서 한 가지 while 문이라는 친구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총 4가지를 오늘 적어보고 추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이 부분부터 이제 이따 실습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쉬는 시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두면 일단 그냥 지난주에 할 걸 그랬죠, 솔직히. 급하게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수업의 첫 단계 문장이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